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준비한 디노도 코리아 기술 추천과를 맡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의 디노도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어,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혁신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일단은 한국의 현황,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의 주요 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과제,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의 개념하고 디노도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 부분들, 그리고 AI 에이전트와의 연계 아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 부분하고 국내 국외에 대한 유스 케이스와 ROI 관점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현황이 주요 추진 과제를 보도록 할까요? 일단 AI 도입, 근데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데이터에서 대부분 막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AI 에이전트와 같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자 하면 제일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든 좋은데 과거에 지금 저희가 구축하면서 생겼던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회고를 하지 않고 또다시 어, 그 과거에 했던 과오를 반복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방법은 다 데이터를 원천에서부터 복사하고 다시 붙여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는 사일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시점도 차이가 생겨서 원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또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야 될까요?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플랫폼 팀은 이런 복잡한 그 원천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어려우니 전체를 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시 구축을 하면 연 15억 이상 그렇게 되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의 구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또 다른 사일로를 낳는 현상이 될 거고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모든 데이터들이 ETL, CDC 이런 걸 통해서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복제가 되어 있는 EDW, 뭐 DW, ADW, 뭐 데이터 레이크 이런 물리 저장소들은 고성능 아주 좋은 그런 기술로 구축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런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적응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AI 에이전트가 실패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이동함으로써 레이크하우스 또는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다양한 그런 물리 공간에 굴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굴레에 빠져 있는 거죠.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IT가 고군분투해서 적시에 빠른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패치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수정들을 또 다시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동을 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데이터가 사람이 이해하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기계가 AI 에이전트, LLM 이런 모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용어들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적절하게 이해해서 전달하는 것까지가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AI 에이전트의 진정한 요구사항은 뭘까요? 데이터를 이동을 해서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복제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데이터가 적시에 제공이 되고 가장 최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공급이 되고 매우 유연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에 적시, 그리고 접기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컨텍스트,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LLM이라는 것은 자연어 기반으로 결국은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매우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핵심 요구 조건을 가지고 AI를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당연히 잘 구축하셨고 아주 고도화돼서 굉장히 좋게 훌륭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계실 겁니다. 이미 데이터도 BI나 이런 쪽으로 위해서 정형화도 잘 되어 있고 마트 개발도 아주 잘 되어 계시겠죠.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도 당연히 데이터가 잘 공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가장 적기에 생성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 통로.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의미, 시멘틱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론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 AI 엔지니어가 고도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리적 통합이 아닌 논리적 통합을 통해서 물리적인 통합에서 가져왔던 그런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기존의 대비 비용과 시간을 매우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이거를 디노도 데이터 패브릭이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브릭 개념과 디노드의 접근법, 물리적 통합 없이 논리적 통합으로 앞장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통합,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디노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논리적인 통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이 말을 하고 있듯이 유연하고 재사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확보도 필요하고 지식 그래프나 시멘틱, 활용 메타데이터 기반 자동화 그리고 때론 자동화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위한 체계 그리고 배포되는 옵션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아키텍처의 접근 방식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데이터 패브릭의 개념이고, 즉, 곧 디노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의 테크놀로지, 하나의 툴로만으로 물론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디노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100% 활용을 하겠지만, 이 모든 요구사항들을 100% 현재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드노도는 데이터 패브릭의 이런 개념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매년 고도화를 하고 있고 빠르게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패브릭이 구축이 됐을 때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이 차트의 타이틀을 보면 데이터 패브릭은 연결된 데이터의 통합 레이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연결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통합하고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관리를 하는 쪽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위해서 액세스나 통합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시키고 굉장히 민첩하게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전체 조직에서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개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데이터 패브릭이 가져가는 큰 장점입니다. 그럼 디노도의 데이터 패브릭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노도의 데이터 패브릭은 기존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원천에 200개가 넘는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하게 되고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비율을 통해서 연결된 데이터들을 바로 즉시에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 모델들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디노드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쿼리 최적화, 셀프 서비스를 위한 도구,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설치, 그다음에 대용량 빅데이터,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아이스버그, 뭐 파케 이런 데이터 포맷들을 읽을 수 있는 인베디드 FPP 엔진, 이런 기술에 집약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외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도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SQL 어떤 SQL 클라이언트든 SQL을 쓸 수 있는 그런 JDBC, ODBC 기반 또는 Arrow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VQL이라고 하는 NCSQL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외부 AI 에이전트가 AI SDK라는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LLM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주는 도구.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단순히 JDBC 뭐 SQL뿐만 아니라 REST API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단일화된 정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AI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만들기를 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AI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을 보면 디노드 어시스턴트가 있고요. 자연어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개발을 하는데 훨씬 더 편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 쿼리 레그 RAG라는 아키텍처를 디노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기술을 10분 활용해서 쿼리 레그라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RAG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딥쿼리라고 해서 요즘 딥 리서치, 그다음에 MCP 뭐 다양한 그런 AI 서비스들에서 지금 이제 선보이고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한데 딥 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 쿼리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옥플로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딥 쿼리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디노드는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기업의 지능화에 대한 부분을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중에서도 이 중간에 비즈니스 뷰를 담고 있는 시멘틱 레이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멘틱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공급이 되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용어를 기반한 한 컨텍스트로 LLM이 또는 AI 에이전트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빠르게 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지가 이런 데이터 플랫폼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멘틱 레이어를 구축을 하게 되면 결국 도메인별로 특화된 그런 모델들이 생성이 될 수 있고 도메인 오너가 데이터 메쉬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스스로 데이터를 보완하고 보강하고 해서 기업 내에서 공유를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형태의 데이터들로 각 부서, 오너십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 공유 문화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이렇게 도메인 특화 시멘틱 모델이 구성이 되게 되면 이런 구성에 대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멘틱에 대한 컨텍스트를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데이터 제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쨌든 어, 오브젝트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애 주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애 주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측에서 항상 올바른 데이터, 적시의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고 품질이 보장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디노도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 논리적인 데이터 관리 영역에서의 이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 패브릭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도 한 가지 형식, 한 가지 구조만 지원을 해서는 다양한 기업의 거버넌스 유스 케이스를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별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또는 도메인 간의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그런 것들을 그냥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데이터 제품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데이터에 대한 이제 실제 데이터 값에 대한 보안도 매우 중요하죠. 데이터 민감 정보도 있고 개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디노도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원천에 있는 데이터들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미 정책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 있고 이거가 외부에 있는 어떤 LLM이든 AI 에이전트가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돼도 이 플랫폼 상에서 로그인한 사용자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는 정책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이런 데이터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 기반으로 해서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외부가 아닌 내부망에 있는 어떤 시스템과 AI 스킬 통신을 통해서 어, 암호화된 또는 고유 해시 형태가 된 그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 LM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멘틱 레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디노도의 고유 쿼리렉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와의 대화에서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시간 데이터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업무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 고객센터 쪽에서 VOC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고객이 전화를 했는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면 그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비즈니스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RAG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을 하거나 또는 텍스트 SQL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들,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덱싱을 한다고 하면 과거 데이터를 인덱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게 실시간으로 계속 인덱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고 텍스트 SQL,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 SQL도 벡터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집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은 타임에 대한 갭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 더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디노도의 쿼리 레그라고 하는 아키텍처이고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적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SQL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로 모든 데이터 형식을 어, 접근할 수가 있고 조회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디노도가 벡터화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디노도는 데이터를 벡터화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구축되어 있는 시멘틱에 기반을 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벡터화를 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만을 벡터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이 벡터 DB 안에 저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때 질문이 들어온 것들을 디노도가 벡터DB를 통해서 가장 근접한 데이터셋으로 추려내고요. 그 추려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LLM 쪽에 쿼리 생성 요청을 합니다. 요청된 쿼리를 가지고 디노도가 수신을 하면 그 쿼리를 바로 데이터 소스에 실행을 시켜서 그 실행된 결과를 LLM을 통해서 자연어 기반으로 다시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추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보안 정책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다른 권한을 갖고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사용자의 권한에 맞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전달이
형태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하는 그런 일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멘틱 계층을 구축을 했을 때 실제 텍스트 SQL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RAG에 대한 품질을 측정해 본 결과 기존의 2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25%뭐 많아야 50% 이렇게 되어 있는 품질들이 시멘틱 레이어 도입을 통해서 70%, 80%그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노도는 AI SK를 통해서 단순히 이 AI 에이전트와의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MCP 서버의 하나의 구성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어서 다른 MCP를 가진 그런 서비스들과 연계를 통해서 기업 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멘틱 레이어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디노도의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 디노도 어시스턴트는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도움을 주지만 실제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필요한 추천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도 어시스턴트로 시멘티를 강화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에는 지금 뭐 숫자로 갖고 있는 아이디, 그 각각의 지표에 대한 어떤 숫자 값들, 그리고 날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 업무, 비즈니스를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노도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서제스트 기능을 가지고 어, 자연어 기반의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것을 만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뷰에 대한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컬럼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뷰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저희는 잘 몰랐던 사실 이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약어로 써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 의학 용어로 풀려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필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필드명들을 추천을 하고요. 이거는 설정된 언어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한글 필드명 또는 한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설정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컬럼을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 필드명을 아까 설명에서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실제 풀려서 어쨌든 용어 기반으로 컬럼명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컬럼에 대한 어떤 상세 용어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태그도 추천하는 게 생겼고요. 태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뷰에 대해 컬럼에 대해서 또는 뷰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갖는지를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멘틱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모델 자체도 개발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디노드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없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어떤 조인을 할 수 있는지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노드에 가지고 있는 AI 함수들을 가지고 함수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LLM과 연계해서 그 결과를 받아와서 데이터화를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이 바이너리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감성이라든가 요약, 분류, 추출, 그다음에 번역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AI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쿼리 내에서 이런 함수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컬럼의 어떤 결과, AI가 분석한 결과를 실제 데이터로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AI 함수를 적용해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이미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라고 했더니 그 결과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기 위한 증강 마법사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요. 자연어 기반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셋을 추천을 하게 되고 이 추천된 결과를 가지고 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좀 더 쉽게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당연히 이런 추천 결과를 수정을 할 수 있고 수정된 형태로 데이터 모델링을 당연히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능 중에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딥 리서치는 결국 그 분석 에이전트 역할을 대신을 해서 분석 모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 각각의 단위 질문으로 만들어내고 그 단위 질문들을 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하나하나의 답변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가져온 하나하나의 답변을 가지고 서로 연관관계를 확인을 해서 결과 최종 분석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통합 리포트를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일단 데이터 에이전트 디노도를 통해서만 지금은 동작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검색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더 인사이트가 있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기능들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분석 보고서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쿼리를 수행을 했고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모든 것이 다 로깅이 돼서 리포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들 또는 실제 근거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라가서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아키텍처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한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CDC에서 오는 데이터, 뭐 복제되고 있는 ETL 데이터 이런 거를 다 논리적으로 통합을 해서 새로운 시메틱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이걸 도메인별로 나눠서 각각의 에이전트 또는 MCP 쪽으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외부 LLM은 당연히 필요하고 외부 임베딩 모델도 필요하지만 디노도가 이런 어, 외부의 고성능 그런 엔진들 그런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시멘틱 레이어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AI 에이전트를 연결을 하는 데는 단 하루면 되는 그런 빠른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일단 페스토라는 제조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자체적인 챗GPT, 페스토 GPT라는 거를 개발하는데 AI SDK를 활용해서 디노도를 활용해서 어, 구축을 하셨고요. 그 점의 관리 검색이 75%가 개선이 되는 그런 큰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퍼킨스 코어는 로펌이고요. 변호사들이 고객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PC챗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디노도 AI SDK를 통해서 했고 고객 응답 시간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고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렉스 포브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금융 서비스이고요. 이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는 디노도 AI SDK를 가지고 다양한 역할자들, 기업 내의 그런 SQL 분석가, 경영진, 재무 자문가 이렇게 각각 하는 이 업무가 다른 부분들의 시멘틱 레이어의 데이터 모델을 아까 도메인별로 나눠서 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구축을 해서 지금 실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경영진에서는 실시간으로 높은 수준의 재무집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경영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통신사 쪽에서는 10만 개가 넘는 데이터 테이블들을 하나의 데이터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가지고 지금 AI SDK 적용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모든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일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노도를 통해서 자연어지를 해서 어떤 데이터들의 결과를 가져가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요. 뭐 금융권의 투자증권에서는 디노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허브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루고 계시고요. 여기에 AI SDK를 통해서
지금 파일럿이긴 하지만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자연어찌리 기반의 어떤 업무 개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좀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디노도를 가지고 통합 프로젝트 기간을 60% 단축, 그다음에 유지보수 입력도 60% 감축,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85% 단축,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AI 프로젝트 경우에는 POC 기간을 굉장히 3개월에서 2주로, 그다음에 데이터 준비 시간도 기존 80%에서 20%로 전체 프로젝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의 재사용률도 기존의 20%에서 75% 그렇게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절감, 단축, 비용 축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어질리티에 대한 확보 이런 효과들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약간 시간을 오버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정보가 더 상세하게 궁금하시면 디너도 연락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